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새빨간 그라스에 눈물이 넘쳐 흐른다. 달빛도 처량하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비로도 망토 위에 흰 눈이 내려온다. 불타는 남국의 밤은 머나먼 푸른 하늘에 십자승 바라를 보며 순정만 울어지더라. 타고 실은 마차에 언덕에 밤이 깊으며 들리는 해틀렌제 향수에 젖은 노래다. 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새빨간 그라스에 눈물이 넘쳐 흐른다. 달빛도 처량하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비로도 망토 위에 흰 눈이 내려온다. 이 노래는 그 현인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목은 카네이션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 노래 잘 모를 겁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이 노래가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이래서 불러보니까 그 가사가 이절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네요. 참 희한합니다. 어떨 때 말하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하루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김정민 박사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말이에요. 또 그 숭산 스님도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청소년 시절 때에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 6년간을 거기서 한 6년 생활해서 3년 6개월 정도는 절에서 보냈어요. 이제 원효 스님이 다녔던 절은 전부 다 갔었고, 그런데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 그 화계사에 있으면서 숭산 스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 화계사에서 스님을 그때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숭산 스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말이에요. 오늘은 가만 보니까 그 신정아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신정아를 하면은 변양균이하고 신정아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만두던 해가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한여름에 엄청 그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그 신정아가 이제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변양균이 그 당시에 청와대 상황실장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의 이제 그 어떤 그 로맨스가 아니고 불륜이고 뭐 그런데 그걸 이제 막 파헤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신정아가 1972년 임자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쥐띠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 경 신 임 그러니까 50이지. 50이고 신정아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처 김건희도 이제 72년생 임자생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이제 정운찬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국무총리였죠. 그게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였던가. 그분이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인데 뭐 신정아를 좀 찝쩍거렸는가 봐.
신정아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신정아가 재수 번호가 4031인가?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자기 수번이에요. 재수 번호. 그것을 책 제목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나온 거니까, 그건 뭐 내가 유언비어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정운찬 같은 분이 참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감아보니까 그와 같은 분이 하면 좋겠는데, 글쎄 그런 분은 보니까 그런데 김건희라고 이제 윤석열의 이제 저 현재 부인이죠. 그분하고도 정운찬 씨하고도 서로 아는 사이예요.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뭐.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자세한 거는 열린 공감 TV에 나오니까 뭐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오늘 2021년 10월, 오늘이 15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저녁 이제 19시 2분, 그러니까 7시 2분인데, 오늘은 제 집에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신동에서 여기 김해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 정조모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년 내일은 내가 이제 제 아버님하고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산소가 전부 다 양산에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양산 대정묘원에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께서는 양산 대정묘원에 있고, 저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양산에서도 이제 양산 통도사하고 조금 가까워요. 거기가 양산 무슨 공원이고 잘 기억이 안 나. 거기에 양산 통도사하고 가까워요. 조금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가봐야죠. 작년에는 못 갔어요. 작년에는 내가 아마 코로나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뭐 하여튼 결혼하고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또 안동에도 저기 이제 제 정조 부모님, 고조 부모님 산소가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벌초하러도 가고, 또 이제 10월 되면 시사 지내러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못 갔어요. 작년에 하여튼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또 내 아들 이제 결혼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하튼 작년에 못 갔어요. 그렇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아무리 바빠도 가야죠. 그래, 이제 그것도 그렇고, 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지만은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그 병원의 일을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시간 이렇게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기를 정말 기다리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이제 병원에 일을 하더라도 뭐 주간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내처럼 주 5일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낮에만 근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녁에도 갔다가 아침 새벽에도 갔다가 밤에 이제 밤샘을 하고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하고 약속을 서로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참 이렇게 어디 같이 나가려고 하면 한 달 전에 계획을 해야 되고, 계획을 했으면은 비가 오더라도 가야만이 되지, 또 한 번 시간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뭐 대통령 되는 날짜가 곧 다가오게 되면은 뭐 내년에도, 나는 이제 원래 만 65세잖아요. 내년 되면 만 66세니까 뭐 틀림없이 뭐 국민배당금 한 달에 220만 원 나오잖아요. 150만 원에다가 건국수당
70만 원 더 하니까 나는 220만 원 국가에서 놓을 거고 우리 아내도 뭐 150만 원 놓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런 심야에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히 강용석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전에 어떤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진실된 면을 보려면은 거기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거의 다 봐야 돼요. 거의 다 보든지 아무리 못해도 10시간, 20시간, 하루에 한 3시간 하여튼 간에 뭐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이제 뭔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100시간은 투자를 해서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아래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당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8시 10분에 하니까 1시간 뒤에 하겠네요. 홍준표하고 윤석열이하고 대기 이제 한번 붙겠던데 보니까 윤석열이가 유승민이한테 한번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죠. 천공 뭐 선임이라 하니까 뭐 선임이라 해야 되겠지. 천공 뭐 그분의 이제 정법 강의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봤는데 그분이 나는 모든 기준을 허경영 총재님을 저번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걸 보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하늘의 북극성이 중심이잖아. 절대 안 움직이잖아. 딴 데를 움직이듯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 딱 보면 모든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 허경영 씨라 그러더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리고 볼 때 아이고 내 참 욕을 참 험한 말하고 싶지만은 참 그렇게 참 못하겠습니다. 더 볼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강의를 들어볼 가치가 들어볼 만한 게 없단 말이야. 취할 것이 없다고. 강정산이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강정산이 그 당시에 가지고 김경환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좀 가져온다 이랬더만 가져오니까 그거를 불태워버렸다고. 성경책 주인이 김경환 씨인가 그래요. 거기 그렇듯이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취할 게 없는 거야. 그렇듯이 이제 불태워버렸다는데 들어볼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틀리죠. 틀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좀 진득하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강의를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단편적인 그런 진짜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사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아주 지혜스럽고 정말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워싱턴보다 더 훌륭한 그런 대통령인데 하도 언론에서 미국에도 언론이 아주 나쁜 언론들이 많아요. 하도 언론에서 트럼프를 성추행범이다 뭐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경박스럽게 생각한 사람 좀 내 아는 사람이 털팔이라 그러더라고. 털털거린다 이거지. 펄떡거리고 이렇게 털팔이라 그러고 천방지축도 모르고 들고 뛰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언론에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잘못 보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막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언론도 이번에 3,000명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언론인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3,000명에서 5,200명 들어갈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야, 참 옛날에 옛날에 이방원이가 이시조선을 세울 때에 왕씨들 전부 다 집합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준다 해가지고 배를 태워 가다가 싱가포르 이강요처럼 말이야 바다 밑에 수장을 시켜버렸거든. 그 정도 과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왕씨들이 그냥 씨가 말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왕씨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점을 하나 찍어서 옥시로도 바뀌고, 위에서 이제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전도 안 할 때 그 전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왕씨를 몰살을 시켜버렸거든. 그 싱가포르 이강요도 그랬다고.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한번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그 정도로 그런 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은 정말 대자대비하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참 인간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양심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불교 공부도 시킬 거고,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도 가르쳐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이거 체력도 단련시킨다고 하니까 정말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년에 3,200명에서 5,200명 정신교육대 가실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울고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향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좀 아무래도 생활이 좀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인간이 되게 해준 데 대해서 하루에도 절을 100번, 200번, 300번, 400번 하게 될 때가 와요. 자기의 참 자기를 깨닫게 해주신 허경영 총재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빨리 졸업하면 1년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1년 뒤에 나오면은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먹여주고 접어주고 국민배당금도 주잖아. 국민배당금도 주고, 대신에 이제 자기가 부정하게 이제 가져간 돈은 전부 다 민사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압수를 하는 거예요. 아마 부정하게 번 돈은, 지하 자금은 900조 원은 33가지 공약에 보면은 완전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그 중에 17번째 보면은 화폐혁명이 있다고. 화폐혁명 보면은 뭐냐 하니까 화폐혁명의 목적이 맨 처음에 나와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하자금 900조 원에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걸 어떻게 완전히 해소를 해요.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완전히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골고루 18세 이상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고. 그 900조 원을 해소를 한다고. 금고 속에 있는 돈 아무 휴지 조각 떼버려요. 그런데 이제 3,200명, 3,000명에서 5,20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기가 정당하게 버는 재산이야 손을 댈 것이 없지만은, 부정하게 번 돈은 다 압수 조치를 해요. 압수 조치해서 그걸 하고, 그래도 이제 국민배당금 또 나오겠지. 나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나중에 되면은 정말로 감사하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늦게 나오는 사람은 10년인데 하다 보면 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고 금강경의 주제 있잖아. 거기 내가 잘 쓰는 말은 범소유상은 개시 흠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예리다, 이 말을 내가 잘 쓰고, 총재님께서는 강의를 많이 하실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러 영여전이다 말이에요. 여러 영여전이고 응관법계성 이렇게 했다고. 응관 반드시 이렇게 이제 보아라. 이 세상은 여몽한포영과 같아. 여몽 꿈과 같고 뭐 여몽 환상과 같고 여몽한포 영과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영여전이다. 있을 같기도 하고 번개와 같기도 하다. 이제 이랬다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깨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 동시에 이제 거기서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느냐고요. 천부경도 이렇게 다 공부를 시키지. 참전개경 또 3일 신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풍수까지 가르친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교육받고 오면은 뭐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것보다 더 나아요.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는 웃고 나오는 데가 지도자 정신교육대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좋은 세상이 이제 오니까 이제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이제 무속인들 중에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무속인의 세계에 대해서 뭐 의지할 것도 안 되고 또 무시할 것도 안 되고 이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뛰어난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좀 뛰어난 면이 있으니까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재명이나 뭐 홍준표나 윤석열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3의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짐작하지요. 그건 뭐 허경영 총재님 아니십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입니다. 이제 그 TV 토론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정해지든지 홍준표가 정해지면 나도 그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이제 비슷하니까. 그러나 윤석열이가 될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재명이가 나오고 윤석열이가 나오고 두 사람은 이제 만신 차이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니까 지금 아마 뭐 야권에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데 비해서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 또 석사 학위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에 또 문제가 있다. 뭐 김건희의 뭐 박사 학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이 막 이재명이 석사 학위에 대해서 대리다 받는가 봐 해가지고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말이 이제 얼핏 들리고 하는데 이제 프레임 전쟁이니까 양쪽에서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참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의 실체도 알게 되고 나는 이재명 씨를 상당히 참 허경영 총재님을 존경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워서 내가 늘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이재명 씨의 말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만은 워낙 그 주위에 보면은 똥파리 되게 많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양쪽에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 모든 게 터지다 놓고 보면은 국민들이 신물이 난다고. 국민들은 지금 이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은 원가가 오르는 데다가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시간 제약을 하고 사람 수도 인원을 제한하니까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그때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아주 신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진리 위에는 섭리가 있고 섭리 위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우주의 이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천리가 있고 천리 위에는 이제 백리가 있단 말이에요. 백궁에서 하는 그 이치가 있어요. 그런 위에 우단계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미국이 이끌어가요. 미국이 다 이끌어가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또 움직이는 것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움직였는데 이제는 클 만큼 컸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스타일이 일본을 키워요. 일본을 키워가지고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한참 대들다가 이렇게 사또 수당을 구속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원인을 하게 해버렸다고. 그 다음에 누구를 키우느냐면은 중국을 키운다고.
중국을 키워가지고 요즘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클 만큼 컸거든. 그러니까 컸는데 지금 그 위에 우단계 말이야. 이제 진리 위에 섭리가 있고 섭리 위에 우리가 있고 우리 우주의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리 하늘의 이치가 있고 그 위에 백궁의 이치가 있다고. 백궁의 이치에서 보려다 보면은 이제는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제 이때까지 키웠는데 그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거의 다 하고 있다. 트럼프를 통해서 미 군부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금 이제 이 우주가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열리고 지구가 열리는 이래로부터 가장 강한 바람이 이제 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선 메인급 후보자들하고 이제 TV 토론을 기다리는데 그게 정말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구경이다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 놓으시다 보면은 워낙 총재님께서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요. 심영래는 저리 가라요. 옛날에 구봉서나 이준일 씨도 보다 더 웃긴다고. 더 웃기면서 왜 웃긴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러봐야 돼요. 심영래가 아래 그 백궁에 하늘궁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아픔을 겪은 것만큼 남을 또 웃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만큼 아픔을 겪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 천지에 말이에요. 가장 이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또 그만큼 웃길 수가 있다고. 전에 거제도에 보면은 거제 조선인가 거기 어떤 노조위원장이 결혼하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서 이제 주례를 서시는데 그 이제 주례사를 하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신부가 떼굴떼굴 굴렀다 그러더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TV 토론에 보면은 상당히 사람을 웃길 수가 있잖아요. 웃기게 되면 처음에 코미디언이다 이런 식으로 놓다가 이제 상대방은 죽게 하면 살기로 놓으니까 너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부시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 뭐 이런 말을 또 알 거고 그때쯤 돼 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면 트럼프가 좀 현직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0월 말쯤 되면은 그 라나 회장이 말로 그래요. 미국 사람의 한 80%가 깨이면은 이제 그때는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보석을 훔치간 놈은 바이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훔치간 보석 대통령직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트럼프가 내가 하는 말이거든. 보석 가게에서 보석상 주인이 보석을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했는데 이제 도둑놈을 잡았으면은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트럼프가 요즘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하나 진짜 지금 추적해 나간다고. 미시간주, 아리조나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그 경합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전부 다 지금 세밀하게 이제 더디지만은 세밀하게 해 나가요. 그만큼 트럼프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거는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잘못된 거다. 바이든 내려와. 트럼프가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트럼프가 뭐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아마 여러 번 만났잖아요. 여러 번 만났고 내가 3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5월 5일은 틀림없이 만났고 그 뒤에 2번 더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하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20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그 당시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친구다 이러면서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금메달을 주었죠. 금메달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만났다. 2018년에 5월 5일 날 만났다. 이것도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뭐 거기 상대방에서 그런 말을 하겠죠. 그때쯤 돼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번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총재님께서 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항상 내가 소설을 쓴다 하고 내피셜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하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오면은 엄청 좋죠. 아마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게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우주가 열리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강력한 인자 그 기운이 도니까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가치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돌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때는 다이아몬드 값이 되니까. 그때 뭐 좀 일본의 세슘 문제도 그 전에 좀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우습게 보다가 직접 대화를 하는 거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타 모든 면에 대화를 할 때 그 잽이 되느냐고. 홍준표나 저 이재명이 이런 사람하고 잽이 되느냐고. 허경영 총재님은 이미 20대째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60년대, 70년대 그 살벌한 그 월남이 패망당하고 말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이제 철군을 하고 카트 대통령이 철군하고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박정희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었던 분이라고. 그리고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로서 모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재계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거기에 나오시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그때서 이제 알게 된다. 그때서 알게 될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허경영 총재님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이 집집마다 이제 안치가 되고 숭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행 연습한 것이 누구냐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지금 예행 연습을 한 50년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김정일이 사진이 걸렸으니까. 북한에서는 정황이 좋을 거야. 10년 뒤에 이제 남북 통일되면은 그 사진 걸었던 자리에 내놔버리고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거기 올라가면 돼. 그리고 이제 열렬히 환장하잖아. 막 울고 불고 난리 천둥을 치고 뭐 북한에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지나가면은 뭐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 주민들 그 환영하는 거 보라고 마치 미친 듯이 막 뛰잖아. 앞으로 그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렇게 대접 받는다는 것은 미리 예행 연습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상 그만하고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